원이시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강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지만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언제나 시장에서 도살당하고 맙니다. 욕심 많은 돼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오가면서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했다 하락했다 지금은 또 상승을 한 모습이네요. 21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세가 소폭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죠.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면서 개인 투자자가 중소형주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외국인이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군요. 네. 그렇지만 중소형주 강세 현상은 최근에 대형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데 대한 부담과 또 기관들의 매도에 조금 불안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피해서 매물 부담이 없는 중소형주 쪽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또 그동안에 주로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실제로 기업 내용은 좋은데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수급이 나빠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저평가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의외로 글로벌 동조화에 의해서 약세를 예상했는데 그런 소형주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래도 시장은 지금 견조한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예. 네. 중소형주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은 대형주 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의견이시죠? 글쎄요,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어떤 장세가 지속된다. 뭐 네. 하나가 또 많이 가면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는 순환매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며칠간의 흐름을 또 지속 가능하게 지나치게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셨고. 네. 화학 정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하락률을 높게 보이고 있네요.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 이 SK이노베이션 외국계 창구로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죠. 이 정유주 화학주들은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네.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더 이상 좋아질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주가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은 뭐 이 실적은 또 다시 개선되는 것이니까 조정 후에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유가는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요. 예, 일단 좀 꺾였고 네.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 외부 뭐 미국, 유럽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억눌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일단 착실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조심하기 위해서 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한다. 앞으로도 그럼 좀 조정을 받을까요? 당분간은? 이번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실적 시전에 파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기관들은. 그러니까 어닝스 프라이즈라는 것은 예상 기대치보다 더 좋아야 어닝스 프라이즈인데 화학 정유주들은 예상 기대치가 워낙 높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어닝스 프라이즈 작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보다는 못하다면은 이건 어닝 쇼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 부담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적은 매우 좋고 왕성하지만 호황업종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반작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정은 시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크게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중소형 내수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흐름이 아주 좋죠.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 증권가에서 중소형 내수주에 좀 주목을 하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내수주가 유리한 환경은 지금 국제유가가 좀 꺾이고 그리고 또 관련 상품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 특히 또 이 섬유업종 관련 면화 가격이라든가 또는 식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내수주가 유리하지요. 그리고 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 수혜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내수 쪽으로 작용을 한다. 오늘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마진이 확대되고 수요는 거의 안정적이니까 원가 줄어드는 만큼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서 실적 우려했던 실적들이 원가가 좀 떨어지면서 대부분 그 어닝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 효과가 지금 같이 겹쳐서 시장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렇다면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항상 밸류에이션과 시캡 실적과의 그 시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작용할 때는 또 작용하지만 언제든지 그 강하게 작용할 때 개인들이 단기 매매로 추격 매수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언제나 되돌림에서 또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나섰습니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설을 확충한다는 소식에 영인 프론티어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게다가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또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기대감이죠. 삼성이 한다고 하니까 잘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고 지금 이 회사들이 실제로 실적을 그렇게 낼지 실제로 의료기기를 세계적인 선도업체, GE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또 그 관련해서 부품회사 수요들이 그렇게 미칠 것일지 그야말로 그것은 상당히 먼 얘기고 일반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테마주죠.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는 본인의 배팅입니다. At your own risk. 아무런 책임 안 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지분의 일정 부분을 그야말로 배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또는 바이오에 대한 예측은 담당 애널리스트도 불가능한 영역이고 확신은 없다. 서울대학교 전임 교수한테 물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어제 머니쇼에서도 살펴봤던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7월에 들어선 이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만 원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가입자가 급증을 하고 또 고성장의 초기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3만 원 밑돌고 있습니다. 29,3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예,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매 월별마다 가입자 수가 계속 공표가 되니까 이 가입자 수의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고성장주로 평가를 하고 고성장주라는 미래 성장에 배팅하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이미 이제 상장 이후에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려서 팔아야 될 또는 매집을 해서 팔아치울 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수급상의 좋은 강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성장성. 지금 현재 올해 지난 실적 대비 PR이 30배를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40배, 50배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으나 30배가 넘을 경우부터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버밸류는 또 경계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성장 속도로 봐서는 당분간은 추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 고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소장님도 금 관련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을 항상 금 관련주로 안전자산으로 편입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려 아연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음 순서에서 또 금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금은 정말로 중요한 화폐입니다. 이제는 실질 통화지요. 그러니까 금은 상품, 가치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금은 가치를 가진 상품입니다. 실질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목 통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네. 소장님과 함께 현재 이 시각 시황 정리해봤고요. 다음 순서에서 금 관련주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예, 주가는 재료에 따라서 널뛰기 장세 또는 시속 게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재현이 나오면은 조금 떨어졌다가 호재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이러한 재료에 따른 시속 게임이고, 또 펀더멘탈 재료에 따라서 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매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윗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항상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세가 있다는 것은 시장을 견조하게 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유럽 리스크, 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간의 의견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주가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양은 여전히 시장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락세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친다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에 힘을 얻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의외로 오늘 시장이 강하군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글로벌 리스크 요인인 유럽 재정 리스크, 또는 미국은 미국이 디폴트 할지도 모른다고 무디스도 경고하고, 또 가이터너 장관도 나와서 디폴트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디폴트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시장이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이 불안 요인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은 그리스가 디폴트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접국가 포르투갈이 디폴트가 날 것이다 그러고, 또 다시 그 옆나라 스페인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그러고, 다시 그것이 또 이탈리아가 디폴트가 될 것이라 그러고, 도대체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IMF, 독일, 프랑스가 나서서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까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유구창창한 원수지간이지요. 독일이 뭐를 한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항상 발목을 잡고 깐죽대.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이탈리아 사태,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유럽에 대한 총괄적인 총대를 메고 나서보려고 하는데, IMF 총재, 장트리스 총재가 깐죽깐죽거리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유럽은 리더십이 없다. 꼬라지 보니까 지금 날 샜다라고 지금 봅니다. 유럽 자체가 지금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도대체 어디서 붙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프랑스와 독일 간에 리더십끼리 싸움을 하고 서로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은행주가 폭락하고 미국의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미국까지, 미국은 뭐냐? 의회와 백악관이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부채 한도를 안 늘어주면은 지금 빚을 못 갚는다.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8월 2일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안 늘어주면은 집행을 못했어. 파산한다. 미국이 도대체 파산하는 경우도 있냐? 무디스가 미국 파산하면 덩금 내린다고 하는데, 덩금 낼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만 되면 파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가 물론 다른 은행주, JP 모간 체이스 은행도 마찬가지고 BOA도 마찬가지지만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군요. 52주 신저가. 1년 전 최저점을 이탈했다. 1년 전 최저점을 이탈했다는, 이제 앞으로 끝없이 떨어질지 모른다. 저점 바닥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차트, 기술적인 차트쟁이들이 해석하기에 바닥을 모르는 차트 모양을 만들어버렸으니까 지금 시장은 어닝 스프라이즈를 무시할 만합니다. IBM 어닝 스프라이즈 무시해버렸습니다. 할리버튼 어닝 스프라이즈 무시해버렸습니다. 에너지주 대표주들이 어닝 스프라이즈 내지만은 시장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IBM 어닝 스프라이즈, 신기술주 어닝 스프라이즈 였습니다만 시장은 별로 시큰둥했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조금 올랐군요. 내일은 아마 좀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압도를 해버렸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리스크 분위기가 압도를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어쨌든 간에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빗방향이지만은 만일의 사태, 혹시나 진짜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안 누려가지고 미국이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만일의 사태, 유럽이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싸운다면은 저러다가 뭔가 진짜로 큰 불이 날지 모르겠다. 만일의 사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안전지대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금 가격. 주식 투자자가 대피할 유일한 피란처가 금입니다. 달러로 도피했다가 유로화로 도피했다가 현금화 했지만은 이제는 현금이 별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유럽 사태 때문에 계속 유로화가 유로 사태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있으나 유로 가지고 있으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가치가 자꾸 내려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금은 바로 실질화폐입니다. 실질화폐. 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명백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질 통화 수요지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와 유로화를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서 금 보유량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은 공급량은 제한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도 금을 사야 되겠는데 와우 지금 상투 잡을까봐 겁이 나서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금은 하나도 없는데 사기는 사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금 산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지금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투 잡을까봐 못 샀고 올 봄에도 상투 잡을까봐 못 샀고 지금도 상투 잡을까 못 삽니다. 작년에도 못 샀는데 원래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고 말이죠. 그러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사모한다. 자국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금 가격 강세의 두 번째 이유는 뮤추얼 펀드, 투자 펀드들이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 부분의 금 비중을 계속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ETF, 금 ETF 수요도 계속 늘고 금 ETF를 형성하려면 금을 사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투자자금, 이 주식 투자자금인 펀드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안전 해치를 강화하는 거죠. 해치 수요죠, 이것은. 그래서 중앙은행의 수요와 두 번째, 펀드의 해치 수요. 이것이 겹쳐서 금에 대한 장기 강세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금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타난다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뭐 2,000불까지 간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또 전망치를 높이는군요. 1,600달러를 그러다 1,600달러 돌파니까 다시 2,000달러를 그러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에 대한 투기 수요입니다. 이 투기 수요는 차트를 보고 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전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뭐냐? 매물벽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몰래 싸제했다가 팔아치우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금을 대량으로 매집해가 팔아치울 세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작은 세력이라도 이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52주 신고가, 전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한 금은 더 이상 방어 세력이 없다, 적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지속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지금 공급보다 수요 초과로 살만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금 사는 것은 이미 늦어버렸을까요? 우리 한국은행이 상투 잡을까봐 이미 늦었다고 포기했는데 아직까지 금은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아직까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산입니다. 투자자는 금 대신에 금 관련주에 접근을 하겠죠. 금 관련주, 가장 확실한 금 관련주라면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금과 은의 이익 비중이 전체 이익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금 관련주죠. 지난번 은이 투기 수요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조정했던 폭만큼 조정했다가 지금 다시 정상 궤도로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드디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에 있네. 오늘도 매우 강합니다. 지금 따라잡기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상투 잡는 것이 아닐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단기 흐름을 보면은. 그러나 고려아연의 원래 예상 실적 기준 PR을 보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대부분 10배 이하로 잡고 있군요. 바로 작년 실적 기준 PR은 15배. 제가 15배 보기에는 적정 수준이 왔다 싶은데 원래 실적 대비로는 10배 이하 9배 수준으로 낮춰 잡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무려 40% 이상 늘어나는 예상을 하고 있군요. 이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금 가격 추이와 은 가격의 반등 흐름으로 본다면 작년도 평균 가격과 원래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충분히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평균 가격과 비교해보면 되게 비슷하죠. 이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단기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장기 가격 전망을 보고 저가에 가급적 매수하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 부담이 된다면은 그 대신에 두 번째 L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S 니코 동제련에서 부산물로 금과 은을 역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한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또 LS 니코 동제련에서 도시광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폐기물에서 금과 은을 수거하는 도시광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굉장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LS는 고려아연보다는 훨씬 더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가격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간 이것도 별로 없고, 주봉으로 장기 주봉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느린 행보를 해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탄력을 한번 받으면 굉장히 축적된 에너지가 크게 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LS는 원래 실적 대비 역시 PR이 10배, 11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군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대우증권 리포트. 원래 2분기 실적이 작년 전환분기보다 60% 늘어난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번에 실적 어닝스 프라이즈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이고 아직까지는 금 관련주라고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소 게임입니다. 글로벌 악재 요인이 악재로 작용했다가 기업 어닝스 서프라이즈 나오면 호재로 작용하고, 아마 내일은 또 애플의 실적이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IBM의 효과로 인해서 어닝스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시 반등으로 끌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의외로 유럽 리스크, 미국 리스크가 의외의 돌발 악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돌발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인 대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한 포지션의 수요로 인해서 금, 은 가격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금, 은이 강세라면은 금은 관련주. 아직까지도냐? 아직까지 금은 관련주는 포트폴리오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아연, LS, 펀더멘탈 실적 대비 아직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금과 은 관련주로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인스탁은 키움증권의 김동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추천 종목이 기아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아차는 누구나 아시는 종목이니까 구태 기업 탐방을 안 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회사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지난주에 두산 인프라코아를 추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와, 일주일 동안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네, 네.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 경기 업황에 대한 내용들, 하반기 업황에 좀 우리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급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크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면은요 단기적인 이 기존의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상승 추세가 최근 단기적으로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어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6,5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상승의 목표치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반기 기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만 원 부분까지는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6,500원이 단기적인 그 상승의 목표치가 되겠다라고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6,500원에 단기 매도 차익 실현했다가 주가가 좀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서 좀 길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계속 보유 의견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추천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지금 자동차 업황 전체 업황은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죠. 네, 전반적인 내용들, 최근에 단기적인 우려는 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약간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성장성들,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던 부분들이 점차 좀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우려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워낙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좀 둔화가 될 수 있고 더불어 이제 우리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서서히 또 정상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천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업황에 대한 내용들도 단기적인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질적인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 K5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못 팔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계속해서 유효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네네. 성장 중에 있고 업황은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중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그룹 내에 있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 최근의 시장의 뭐 전반적인 내용들이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아차에 대한 내용들 최근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집중세가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상의 1위가 기아차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내용들로서는 기아차 EPS 자체, 그러니까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EPS, 기업의 이익이 가장 빠르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거래소 전 종목을 통틀어서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기아차가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쪽으로 수급을 좀 집중을 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하나는 좀 셀하고 하나는 바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앞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뭐 완성차 업체가 단기 박스권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매수가 할 수 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현대차도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실적이 더 빨리 개선되는 거죠? 일단은 기아차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현대차 같은 예. 경우 기존의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해서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기아차 역시도 현대차 못지않은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점유율이 좋았지만 조금 더 올리는 거하고 점유율이 좀 낮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익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지금 뭐 EPS에 따른 뭐 PR로 보게 되면은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만 기아차가 하반기 모멘텀, 즉 최근에 이제 그 K5를 앞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K5가 지금 미국 시장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뭐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출 물량으로서 모자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공장에서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생산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하반기 모멘텀으로서 계속해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무게가 살짝 단기적으로 좀 쏠리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아차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기아차 K5 신차 시리즈가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시장을 지금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것이 네네. 아마 가장 이익이 빨리 늘어나는 핵심 요인이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치로 주가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는 그 랠리를 펼쳐왔는데 네네.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말씀이죠. 네, 실적 그렇습니다. 대비. 얼마나 매겨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전 세계 글로벌 업체로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두 업체를 합치면은 폭스바겐의 주가하고 같다. 폭스바겐은 여러분들 아주 큰 기업이고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예전에 현대차를 한번 추천을 드릴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그 대당 이익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PR을 일단 9 정도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장의 PR 자체가 지금 10입니다만 주도주에 속하면서도 시장 PR보다도 조금 더 할인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관점도 좀 있을 텐데 즉 전고점이 이제 85,000원 정도에 지금 형성돼 있는데 그 구간까지 일단은 좀 보겠다. PR 9배를 적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PER 원래 예상 실적 PER 9배만 적용하더라도 주가가 84,000원의 가치가 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20% 정도 상승 여력이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업황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네네. 뭐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이 중국의 그 시장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그 하드 랜딩이 나와서 이 시장이 위축된다면은 뭐 요 예상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경기 민감재입니다. 경기 민감재이기 때문에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경기 모멘텀 위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다른 얘기가 갇혀 있습니다만 뭐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모멘텀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 상반기 때 상당히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서 가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기아차를 84,000원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좀
좀 하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대비해서 뭐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실적을 좀 대비하는 뭐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키움증권의 김도겸 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 간의 시속 게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악재 요인과 기업 실적의 호재 간의 시속 게임. 그러나 언제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 해치 포지션은 필요합니다. 시장 리스크에 대한 포지션 역시 안전지대는 아직도 금입니다. 금 관련주 고려아연, LS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를 금 관련주로 해서 시장을 포트폴리오를 방하시기 바랍니다.